안녕하십니까.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해 과정, 온라인 과정 1주차 과정 설명 및 전자조달 시스템 소개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조달청 디지털 공정조달국 디지털 조달 총괄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보화 사업 분야의 업무를 담당했었고요. 10여 년 전부터 조달청에서 정보기술 계약 그리고 평가 차세대 나라장터 추진단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주요 IT 계약과 전자조달, AI 분야의 사업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는 이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그 과정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를 살펴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걸어 나가는 그 지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은 이론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실 텐데 진행하다가 실습과 또 시연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화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하반기에 또 전자조달 실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 중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을 또 접근하는 방향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본인의 업무나 관심 분야에서 구매, 또 계약, 발주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나라장터를 그냥 구경만 해봤다 또는 가입도 등록도 해봤다 어디쯤에 있습니까? 저도 그 수요기관 입장에서도 있었고 또 조달청의 계약 담당하는 입장에서도 있었지만 모든 시스템을 다 이렇게 사용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각자 분야에 맞는 그런 태스크와 업무들을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거기에 비추어서 같이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공공조달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고 조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기능을 숙지를 하고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 계약 이행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질문부터 또 해보면 왜 전자조달을 배워야 하죠? 라고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조달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 즉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성, 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을 적용을 하고요. 세 번째, 투명성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걸 계획을 진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추적이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조달 시스템에 구현하는데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한가? 세 가지를 설득을 좀 같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에서 바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또 공기업, 또 지자체, 지방정부라고 하죠. 학교, 병원 등에서 발주나 구매, 그런 계약은 자주 나옵니다. 민간 기업도 공공시장 납품을 하려면 결국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반대로 업체 입장에서 또는 수요기관 입장에서 또 이런 입찰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 역량의 매칭을 한번 해보면 나는
입찰 또는 전자계약을 이해한다는 건 말보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직무가 또 총무나 또 구매, 재무, 영업, 사업 관리라면은 그 연결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교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면 공공조달에 또는 경험자를 이런 업무를 통해서 우대를 하고 또 프로젝트 조달 관련 프로젝트 그리고 입찰 문서 처리 경험을 와 같은 키워드가 실제 어떤 뭐 이직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사업 관리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자 입장에서 비유를 해보면 공공조달은 회사 카드로 사는 그 장보기가 아닙니다. 회사 공식적인 구매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 마트나 이런 어떤 물건을 고르면 그냥 끝이지만 공공조달은 절차와 그 기록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자조달은 국가나 지방 또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구매하는 일을 빠르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처리하는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회사나 기관에서 구매 요청서, 견적, 또 받고 또 결제도 하고 또 계약까지 이런 흐름이 있겠죠? 그런 흐름을 가장 번거로운 구간은 그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힘든 부분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입찰 공고를 내고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일련의 흐름과 과정을 좀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해를 하고 나에게 맞는 업무가 주어졌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다루는 것들은 입찰 참가를 등록을 하고 또 정보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에 참여를 해서 또 평가를 하고 또 계약 그리고 과업을 이행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와 연관성이 있는 쇼핑몰도 그런 부분들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물론 공공기관이 구매를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기능을 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보시다시피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업무 순서를 조금 재배치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참가 등록, 그 다음에 조달 정보를 눈으로 또 보고 또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공고 내용과 실적들을 좀 찾아보고 업종 DB 같은 내용들을 쉽게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쟁으로 이거를 또 참여를 해서 사업을 따내야죠. 또 그런 절차가 물품 또는 계약, 기술 영역, 공사 의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절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후의 절차의 과정에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 그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 보통 전자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서도 계약서를 체결하고 변경 해지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있으면 또 세부적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도 해보면서 또 시연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 이행입니다. 보통 계약 이후에 착수를 시작하고 나서 과업을 이행을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과업 이후에 검사 검수 또 대금 지급 세금 계산서 등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실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길고 중요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달청에서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입찰하는 절차 말고도 쇼핑몰에서 규격 단가로 구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내용으로 보면은 뭐 쇼핑몰 이외에 또 나라장터가 있는데 여기에 마이페이지 구성이라든가 증명서 발급 등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화면을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전자 조달 시스템의 개요, 어떤 거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지, 왜 이게 태어났으며 이게 어떤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차시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전자조달에 관련된 많은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과 국가 또 지방계약법 또 조달청 내부의 지침이 있는데 이런 지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입찰 방식이 있는데요. 전자 입찰과 또 적격 심사 그리고 전자 계약 이행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어떤 실습도 같이 필요하면 시연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또 입찰 방식이 있습니다. 뭐 경쟁 입찰 방식도 있지만 수유계약도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나라장터 위에 직접 구매를 바로 단가 계약된 거를 찍어서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구매 형태와 차별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업체 입장에서 사용자 등록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대리인 역할도 등록하면서 직접 투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해 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텐데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을지 보통 오프라인 강의로 많이 할 텐데 저희 계명문화대학교에서는 온라인으로 저 성인 학습지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가 이렇게 영상을 떠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뭐 오프라인 대면으로 할 때는 일부 실습도 같이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준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의와 제가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 학기 목표는 나라장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할 수 있는 흐름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무들 중에서 더 가까운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의관에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업체 쪽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느 쪽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뭐 이런 저런 눈 마주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온라인 강의라서 이런 부분들은 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은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부터는 해당 꼭지의 주제별로 준비된 슬라이드를 설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시연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끝나는 무렵에서는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같이 리마인드 리뷰를 하고 간단한 뭐 퀴즈 정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있는데요.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고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있네요. 첫 번째 1주차에서 3주차에서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과정 소개와 조달 시스템의 개요 그리고 전자조달 관련된 법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은 개인 룰입니다. 그래서 룰을 모르고 뛰면 실력과 상관없이 반칙 또는 실수 또는 퇴장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주차에서는 이 과정을 오늘 소개를 하고 공공조달과 전자조달의 관계,
그리고 어떻게 이게 현황이 탄생이 됐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2주차에서는 전자조달 시스템의 개념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를 목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어떤 구성요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와 어떤 흐름에 인한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에서는 전자조달 관련된 법 규정입니다. 계약법과 계약 예규에 있는 전자조달 관련된 규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전자조달법의 내용을 숙지를 합니다.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전자조달 관련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된 고시, 지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로 이거를 적용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주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자입찰에 대한 그 물품, 일반 용역, 그 다음에 기술 용역, 공사, 이런 다양한 분야별로 공고, 또 투찰, 개찰, 또 낙찰, 그리고 예전 가격, 낙찰 원리들을 좀 실습하면서 강의하는 내용으로 갈 거고요. 일반 용역, 전자 입찰, 적격 심사,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부 내용은 그 별도 교수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나라장터에서 전자조달이 어떻게 매칭을 해서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협상의 계약이라든가 일방 영역, 물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전공 교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거를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전자 입찰 조달에 대한 포커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주차에서는 전자 입찰의 기술 영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계약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자 입찰과 적격 심사를 집행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차에서는 공사, 전문 공사, 종합공사, 면허 적용, 공사, 적격 심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요. 이거 보통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협상이행 계약처럼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어떤 개발을 해주거나 창작을 해주거나 이런 부분도 있고, 물품을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처럼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시설을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하는 입찰을 또는 공사, 물품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8주차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해 정도를 흐름을 또 평가할 수 있게끔 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내드렸던 퀴즈나 어떤 교재를 참조를 해서 객관식과 주관식 한두 문제, 그 객관식은 한 몇 문제 정도로 해서 아직은 어떻게 출제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9주차인데요. 공공조달의 입찰을 참여하려면 업체 입장에서 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과 기관 등록, 또 소속 기관을 선택을 하거나, 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을 하고 변경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할 텐데, 보통 참여 자격 관리는 회사에서 그 사원증 또 권한이랑 같습니다. 권한이 없으면 종무를 또 못 통과하고 또 출입을 못 하겠죠. 그 앞에서 차단이 되는 것처럼 이 전자 입찰을 하려면 사용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입찰 참가 등록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입찰장에 들어갈 출입증을 만드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주차입니다. 수의계약인데요. 보통 그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협상 계약처럼 우선순위를 매겨서 또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어떤 자격 조건이 되면 이제 일정 금액 이하인 사업에서는 수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의, 전자, 시담 또는 견적 수의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주차에서는 핵심은 어쨌든 항상 입찰만 있는 게 아니라 간소한 절차, 수의, 또 견적 부분도 많이 실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11차에서 12주차에서는 전자계약 및 이행에 대한 과제 내용으로 물품 계약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이해를 하고 계약 관리 및 이행 과정을 숙지하는 그런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준비된 장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부분들을 또 확인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주차에서는 용역 공사 계약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계약 관리 및 이행 과정을 숙지를 합니다. 지금까지 입찰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 있고, 그 이후에 계약에 대한 부분, 검사 검수 요청과 대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주차에서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을 등록 관리하는 방법을 확인을 하고 그 세 가지 형태의 구매 방식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자 단가 계약 있고, 단가 계약, 마스 계약 있습니다. 또 2단계 경쟁, 제안 요청 및 평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서는 고객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마이페이지, 또 실적 증명, 그리고 전자결제 이런 활용 부분들에 대한 시연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15주차에서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종합적인 부분으로 입찰 등록, 또 참가 등록, 입찰하고 그 계약을 하고 또 과업을 이행을 하고 또 쇼핑몰과 이런 조달 시스템의 공통 기능을 흐름을 나눈 거를 종합적으로 기말고사에 여러분들과 문제를 통해서 체크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도 강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절차 방법 등은 기존 이런 교육 과정에서 체크됐던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를 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직장인도 계시고 또 그냥 또 밤에 늦게 또 이렇게 성인지 학습지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실 텐데 막히는 순간이 아마 제일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저도 또 모르는 부분들은 또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수인데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방금 저희들이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반복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조달인데요.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를 세금으로 구매할 때 하는 공식 절차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은
단순한 뭐 이런 그 컴퓨터 제품, 연필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컴퓨터나 뭐 이런 물품 구매하는 내용이고, 용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고 또 뭔가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사는 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입찰을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이름을 공공조달이라 하고요. 전자조달의 핵심은 효율성, 그렇죠? 효율성이, 종이 대면 없이 온라인으로 공고를 하고 투찰 계약을 줄여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성이 있는데요. 동일 조건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마감 시간이 뭐 어떤 데는 또 어떤 업체한테는 더 길게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제출 서류도 동일하게 필요한 요구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뭐 평가가 필요한 입찰에서는 어떤 기준을 사전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입찰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성입니다. 기록이 남고 추적이 가능해야 되겠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걸 기록을 하고, 혹여나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또는 감사나 뭐 경찰 수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전자조달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넵스입니다. 그 나라장터라고 하는데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의 약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공공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시스템의 이름을 저희는 보통 나라장터 G2B라고 하죠. Government to Business,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입찰입니다. 온라인으로 공고를 내고 업체가 투찰을 하고, 또한 시간이 돼서 마감이 돼서 개찰을 해서 그 개찰에서 낙찰차 선정 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흐름을 전자적으로 집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심사 방법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적격 심사가 이번 차수에는 많이 나왔는데, 가격만이 아니라 수행 능력을 등을 따지는 평가입니다. 그냥 가격만 따져서 조건만 맞아서 하는 그런 뭐 1인 수위도 있겠지만, 적격은 어느 평가 수행하는 자격 조건을, 능력을 따지는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 경험이라든가 또는 뭐 그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 없냐, 또는 심사를 갖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격이 국가의, 정부의 이득이 되는 가장 적은 금액 기준으로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변경 해지하는 그런 이제 투명성을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이 전자계약인데, 여기에서 내용은 뭐 전자서명법도 있을 거고, 또 입찰에 관련된 공개키, 암호화키 방식의 어떤 보안 인증, 부인 방지 기술이 여기 전자계약에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집행인데요, 이행인데, 이 키워드는 납품 후 검사, 지급 요청 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인데요, 경제 입찰 대신에 기준만 충족을 하면 간소하게 이제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쇼핑몰입니다. 카탈로그 계약인데요, 마스 단가, 3자 단가 계약 등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일부 또 필요에서는 평가도 진행을 합니다. 카탈로그 계약에 맞춰서 마스 계약도 거기 안에 있는 내용처럼 쇼핑몰에 바로바로 구매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체 사용자 등록인데요. 참여 기업이 입찰 참가를 하려면
나라장터에 입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 등록과 변경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키워드 등을 각 주차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이런 커리큘럼으로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해 보자 합니다. 이 핵심 키워드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도 그렇게 뭐 충분한 설명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1주차 키워드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뭐 저도 모든 거를 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안내하고 또 설명드리고자 노력할 예정이고요. 1주차 시간이 뭐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자조달 시스템의 어떤 생태계와 또 입찰의 흐름, 문화, 어떤 뭐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이슈들 또 고민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단방향의 어떤 채널로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안내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낯설고 저도 좀 제 표현이 또 일방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일은 제가 주소를 안 적었는데요. 다음 차시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는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와 함께. 1주차 첫 차시 강의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반갑고요. 1주차 2차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